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융합교육 테크놀로지 도구 적용 사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적용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셔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셔는 네덜란드 판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작품은 애셔의 자화상입니다. 애셔는 기하학적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작품 활동으로 하였으며 평면을 채우는 테셀레이션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도 애셔의 작품으로 하늘과 물, 새와 물고기가 절묘하게 겹쳐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주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애셔의 도마뱀인데요. 평면의 테셀레이션 작품에서 도마뱀이 나타나 다시 평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시된 테셀레이션은 육각형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2015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도마뱀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분석을 위해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화면에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화면에 동영상을 보시면 육각형의 그림에 도마뱀의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세 대각선을 회전시키면 도마뱀이 나머지 부분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창에 보시면 회전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마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도마뱀을 다시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마뱀을 회전시키면 평면을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마뱀을 회전시킬 때 평면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셔는 이와 같이 수학적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요. 애셔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작품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작품을 대할 때마다 수학과 미술이 통하는 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VR에서 체험하는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시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읽으며 저도 머릿속에서 시골에 있는 우물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를 제가 감상하게 된 것은 성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시가 나오면 무조건 암기하고 그것을 문제를 푸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런 학생들에게 우물도 보여주고 또 직접 시적 화자가 우물 안을 쳐다보고 뭔가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에 교원대에서 강의할 때 예비교사들에게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코스페이시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문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었는데요. 코스페이시스에서 만든 윤동주의 자화상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설명한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우물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화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우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화면 전체가 움직이게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뗀 뒤에 하면 이렇게 360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들기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다가가서 이런 느낌으로 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일단 모양 자체는 우물이 되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재질을 눌러서 여기 있는 돌을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그럴싸한 우물이 완성됐죠. 하지만 우물에는 물이 필요하다는 점, 물을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면 생각보다 근사한 우물이 됐죠. 이렇게. 자, 우물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했던 점이 뭐였죠? 화자가 있다는 점. 잠시만요. 여기 와서. 화자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화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화자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도 화자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얘도 우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시를 먼저 읽어보면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특수를 들어가서 여기 맨 끝에 일자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오고 이렇게 우물로 찾아가는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거는 우물로 찾아갈 때. 그럼 반대로 우물에서 멀어질 때도 아까 미워져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우물에서 멀어질 때도 하나 상정해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우물에서 멀어질 때
상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두면 화자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을 이제는 코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전 이것보다 먼저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우물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시야를 변경해 주도록 할 겁니다. 시선의 변경.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높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회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화자가 직접 다가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쏴주면 화자가 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메라가 생각보다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 여기 카메라 보면은 걸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카메라가 뚝 떨어져서 같이 움직이게 돼요. 여기 걸음으로 해놓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고정 위치를 계속 이렇게 해놓고 싶다. 그러면 고정 위치로 이렇게 해둘게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할까요? 화자의 뒷모습으로 하겠습니다. 화자의 뒷모습. 뒷모습 시. 그러면은 이제 화자가 와서 이 우물을 바라보는 시야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컷 해주고요. 딱 여기서 지금 전체 시야인 상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눌렀을 때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를 우물 시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아이고 가렸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가 가렸구나. 딱 이렇게 해서 자기 화자를 먼저 바라보고 돌아가서 시야를 누르면 밉다 하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가엽다 하고 돌아와요. 가엽다 하고 돌아와서 다시 우물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우물을 바라보고 다시 전체 시야로 봐주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서 돌아가야 되죠? 이제 다시 미워하면서 돌아가다가 이제는 그립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립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넣어줄게요, 코드에.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다 보셨는데요. 이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제가 소감을 들은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은 자신들은 학교 다닐 때 시를 건조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것을 만들고 또 증강현실을 자신들이 실제 경험을 하고 들어가서 실감나게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시에 대해서 자기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학교에 꼭 가서도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전달해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도 아주 새로운 시도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테오 얀센의 키네틱 아티스트로 유명한 테오 얀센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편의 분이 테오 얀센인데요. 이분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해변의 괴물이라는 기계 연출의 연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의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기계를 만드는 그 다리 부분인데요. 이 빈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여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먼저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실물로 만들어서 이 다리가 잘 움직이는지 시험해보고 나서 이 기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기계는 어떠한 동력 없이 바람의 그런 동력만을 이용해서 해변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왼편의 그 사진이 지금 테오 얀센이 해변에서 직접 해변의 괴물을 끌고 지금 설치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치된 작품은 바람의 힘으로만 이용해서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제가 스스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이 테오 얀센의 작품을 그대로 모델링을 먼저 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잘 움직이려면 다리가 땅에 평평하게 닿아야 하고 그것이 이제 그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수들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이가 길고 짧은 게 움직이게 되면서 다양한 이 걷는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최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테오 얀센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오지브라 모델을 먼저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오지브라에서도 이제 3차원으로 모델링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2차원에서 했던 모델링을 그대로 확장해서 3차원으로도 모델링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모델링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 중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작품 모두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은 수학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학생들은 이 첨성대나 장구, 자경루, 앙부일구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치는 재기는 하지만 그 안에 방정식을 직접 집어넣고 그러는 경우는 없는데요. 지오지브라는 이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회전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곡면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두 이제 수행을 해낸 경우고요.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소개가 되었을 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품들을 일일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첨성대를 보고 계신데요. 3차원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축소를 했고요. 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오지브라에서는 증강현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첨성대 안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장구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경루입니다. 지금 앙부일구를 보고 계신데 이 앙부일구의 경우에는 역시 태양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천구를 함께 보시면 그 움직임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과학기술의 관련이 아니더라도 풍물놀이까지도 이렇게 모델링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혼천이인데 여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천문학적 내용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다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구, 천문 기구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고려 청자이고요. 이 도자기라는 것은 대칭적인 것이기 때문에 회전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보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3D 프린팅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 작품들을 앞에서 보셨는데요. 청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례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왼편에 보시면 청자의 이미지, 도자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의 외면에 그런 곡선을 따라서 점을 찍고요. 그러면 지오지브라에서 이 점좌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오지브라에서는 이제 함수식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런 함수식들은 이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최적화 곡선을 찾아줘서 그 함수식을 구하고요. 그 함수식이 구해지면 그것을 그 곡선을 회전 3차원에서 회전시켜서 곡면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청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자경루를 만든 것을 제가 3D 프린팅을 해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정교한 부분까지도 3D 프린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의 전문가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오지브라에서 3D 프린팅과 또 다른 띵기버스나 어떤 그런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 그런 것들로 3D 프린팅한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융합적인 내용을 더 다루고자 한다면 저는 융합이 단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 계산이 단지 들어갔다고 수학이 아니고 어떤 실험을 한다고 과학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예술적인 형상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융합이 아닙니다. 그것의 어떤 심도 깊은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깊이 알고 이해하고 함께 적용해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융합인데요.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경루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코딩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분석도 가능하고요. 이런 다양한 지식을 적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가 바라는 융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코스페이시스 있지 않습니까? 코스페이시스에서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그것의 STL 파일을 지오지브라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페이시스 공간 안에서 제가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건물을 하나 가상 공간 안에 만들고요. 거기에 관람객을 2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 STL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고려청자, 그 다음에 자경루, 그 다음에 천문 관측 도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 화면은 증강현실이나 또 가상현실에서도
함께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오 얀센이 만든 그런 해변의 괴물을 2차원에서 재현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그림을 갖다 놨거든요. 이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 이 각각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따라서 그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38, 4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10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A가 38이면은 3.8로 4.1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시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 점을 원점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0,0을 입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이 이제 78인데 0.78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0,0.78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가 나타났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요 길이가 M이라는 길이가 15인데요. 요 15라는 길이를 여기서 이쪽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15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0.7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먼저 슬라이더라는 걸 만들게요. 슬라이더라는 건 지오지브라에서 변수와 같은 것입니다. 변수와 같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각도가 변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각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 이 점을 회전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점을 중심으로 회전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콤마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입력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잘 회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설정상으로 가가지고 진동이 아니라 증가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한번 쭉 회전하고 계속 회전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C라는 점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B와 C를 연결하는 선분이 필요하니까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 프라임을 만드는, 그 다음에 여기 C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겠죠. 예, 제가 이제 요런 때는 이제 요걸 삭제를 해줘야 되고요. 예,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선분을 만들어 주고요. 요렇게. 자, 여기서 요 A라는 것은 3.8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8, 0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가 되었고요. 이동.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J라는 거는 50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요 점으로부터 B는 41.5인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막대기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대기로 붙어 있지만 여기를 선분으로 연결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회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끝점이 가는 경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4.15인 원을 여기다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J에서도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려줄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예, 여기서 4.15, 여기는 5. 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교점을 이제 잡아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선분을 연결해 볼게요. 자, 선분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원 위에 점이 움직이고 있어요. 원 위에 점이 움직이고 있고 설정사항에 진동으로 제가 진동이 아니라 증가로 해놨었는데 다시 진동으로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무 막대로 연결된 것이 하나의 링키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자, 원은 더 이상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점이 움직이는 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완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하고 E는요. D하고 E는 이쪽 위에 있는 거니까 이 I라는 그런 선분 위에 있는 거니까요. 잠시 멈춰 놓고요. 그 다음에 D하고 E를 만들겠습니다. D하고 E. D는 4.01, 그 다음에 E는 5.58.
D는 4.51, E는 5.58.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고 회전시켜 볼게요. 예, 여기 그림이랑 똑같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는 C고요. 여기는 K거든요. 자, C는 3.93.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자, 그 다음에 K는요. K는 6.19, 6.19. 네, 그래서 예, 여기죠. 6.19. 네, 이렇게 해서 또 교점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선분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면 여기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면 자,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원래는 잠시 멈추고 D라는 점이 원래는 0이어야 되는데 0이어야 되는데 좀 움직였어요. 3.8에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움직여졌습니다. 네, D라는 점이 됐고 네, 이렇게 움직여 보죠. 한번. 네, 아주 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2점과 2점으로부터 F, 2점으로부터 G잖아요. F는 3.94, 2점으로부터는 G니까 3.67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됐어요. 이렇게 되었고, 요거는 이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이렇게 되었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H와 I가 또 만나야 되는데, H는 6.57, 그 다음에 I는 4.9, 이렇게 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분으로 이어볼까요? 이번엔 그냥 선분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은 안 보이게 또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청자를 따라서 뭐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적절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그냥 이런 정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각선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각선 그래서 A, B, C, D, E, F, G, G, H, I, J, K, L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이것을 그냥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하죠. 상당히. 네, 여기서 이제 3차원을 봐야 되는데 메뉴에서 보기에 3차원 기하창을 엽니다. 3차원 기하창에 가시면 그 XY 평면에 나타났던 그 점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루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 이걸 회전시켜야 되는데요. 이 다각선을 이제 회전시켜야죠. 명령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명령 회전.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360도. 360도.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입력, 회전이 아니고 여기를 곡면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곡면으로 나타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가 움직였네요. 이렇게, 예, 뒤로 가기를 하면 잘 움직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곡면 F 360도,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입력이 되었죠. 지금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시면,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걸 3D 프린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3D 프린팅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건 지금 보이시죠? 곡면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수학과 미술을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지금 홀바인의 대사들 작품을 지오지브라 기하창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건데요. 미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이 작품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 작품은 귀족과 사제가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고, 당시에 그런 어떤 최신의 문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상이 나타난 것을 제가 수학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렬을 이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기,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이 있어요. 지오지브라 안에는 엑셀 같은 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엑셀은 그냥 엑셀이 아니라 수학이 적용될 수 있는, 수학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엑셀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렬도 만들고 다각선도 만들고 뭐 이런 엑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시 이제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요. 자, 이게 무슨 행렬이냐면은 사각형을 옆으로 휘게 만드는,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그런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의 행렬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렬의 이름은 M1이니까 그렇고, 이 그림의 이름은 그림 1이거든요. 그림 1.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적용이 되었죠. 순식간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해골이 나타났습니다. 이 해골은 이들의 그런 화려한 삶에 대해서 죽음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 해골을 그려놓는데, 정확하진 않고 여러 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에 왜 외상으로 해골을 그려 넣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거에서는 이 그림을 계단에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의 옆 측면에서 올라가면서 비스듬하게 보면 그 해골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해골이 이제 외상이라고 그러죠. 찌그러진 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해골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술 작품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사례로 이것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린 여러 사례는 지오지브라나 코스페이시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지오지브라나 코스페이시스와 같은 그런 환경이 다양한 모델링을 하기에 풍부한 문맥을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맥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께서는 자신만의 좋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찾으셔서 멋진 융합 교육을 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